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전기차 등 전략 부문에 대한 대중국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국 상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용됐던 관세 인상 방식 대신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4주 연속 상승해 194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이 다시 이어지면서 해운 업계가 비수기임에도 운임이 오른 건데요. 해운주들 연일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화장품주 연초 대비 투심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먹구름이 드리웠던 대형주의 반등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단기 반등일지 KBT의 저력으로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어제 영국에서는 기준금리가 결정됐습니다.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5.25%로 유지하면서 6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나갔는데요. 위원 9명 중 7명이 동결 의견을 냈고 2명은 금리 인하 의견을 냈습니다. 금리 인상 의견을 낸 의원이 없었고 인하에 투표한 인사가 늘면서 시장은 비둘기파적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간밤 미국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8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는데요.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고용이 약화됐다라는 것을 뜻하죠. 이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채금리는 하락했고요.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도 이에 영향받으면서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지수 움직임은 어떤지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9% 넘는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탄력이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2,730선에 걸쳐져 있고요. 오늘 특징 업종은 저PBR, 해운 그리고 게임 업종입니다. 이 세 업종 모두 실적과 상승 모멘텀이 연동되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어제는 쌍끌이 매도세 보여줬는데 오늘은 기관 2,595억 원, 외국인은 1,912억 원 사들이면서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강보합 출발했지만 장중 힘이 빠지면서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0.39% 약보합권 움직임 가져가면서 지수는 866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ARM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매출 가이던스에 반도체 중소형주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또 게임 업종은 신작 기대감에 호실적까지 더해지면서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진출 기대감 속 로봇 관련주도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합쳐서 1,400억 원 가량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기관 426억 원, 외국인은 372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전선 관련주 오늘도 강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전력 산업은 초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AI의 등장으로 신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지고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전력 설비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전선 전력 설비 관련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선 사용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 수요 전망 역시나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선 관련주 오늘도 강한 움직임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은 가온전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는 일진전기도 강합니다. 13% 넘는 오름세 보여주면서 25,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원전선은 오늘 장중 VI가 발동되기도 했죠. 현재 8% 넘는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선 관련주와 함께 해운주도 강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 홍해 사태에 이어서 중동발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운임이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3월 말 1730 수준까지 떨어졌던 운임 지수는 계속해서 오름세 보이면서 194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HMM도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5월 중 미주 노선 계약이 갱신할 예정인데 더 높은 수준의 운임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틱 운임 지수 역시나 최근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철광석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운임 지수 역시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벌크선 시장 분위기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크선 대장주인 펜오션 역시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관련주는 어떤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운주 안에서는 대한해운 가장 강합니다. 12% 넘는 오름세 보여주면서 2,1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는 HMM 강합니다. 7% 넘게 오름세 보여주면서 18,5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간밤에서는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증시는 상승으로 반응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 역시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점차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영란은행에서는 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올 여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이 채권과 주식 등 우리 시장을 순매수한 규모가 40억 달러에 이른다고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수급 주체들의 방향성은 다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대응을 해주고 있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역시도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는 만큼 마감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방송과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양대 시장 오늘 혼조 양상으로 지금 시간 기준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굿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굿뉴스 찾아오셨나요? 네, 저는 미국에서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조금 높아진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앞에서도 잘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고용이 조금 둔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고용이 둔화가 되는 것은 원래는 배드 뉴스예요. 배드 네. 뉴스인데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게 GDP와 고용이다 보니까 고용이 너무 뜨거우면 금리 자체가 인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 상황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증시가 그렇게 좋아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9월 달 정도에는 좀 인하할 수 있는 이런 좀 발언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데이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시장에서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의장 중에 또 한 사람이 굉장히 매파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네. 파월의 그런 이제 얘기들을 다시 재확인을 하면서 이게 데이터가 내려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구나. 그리고 최근에 했던 닐 카시카리 같은 이런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좀 어렵다. 네. 뭐 1회 정도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이제부터 데이터를 통해서 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될 텐데 연준 의장과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데이터를 조금 더 중시하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이슈가 있었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연준의 그런 발언들이 있었으면은 아마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높아졌을 겁니다. 근데 금일 같은 경우는 국채 수익률이 또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10년물 자체가 4.5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조가 금일 우리나라 시장에도 조금 훈풍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굿뉴스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뭐 CPI라든지 이런 좀 네.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의 만약에 흐름이 조금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강해지더라도 최근에 이제 WTI 가격 좀 떨어진 거나 아니면 고용 부분이 좀 둔화된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로 넘어간다면 충분히 뭐 쉘터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에너지 부분이나 고용 부분이 완화가 되면 이거 데이터 좋아지겠지 이런 또 희망회로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굿뉴스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본부장님. 그런 네. 만큼 CPI 발표 이후에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도 저희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선 전까지는 롱 포지션을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PI 넘버가 조금 과하게 높게 나와서 만약에 증시가 눌린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저는 눌림목 매수를 할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이제 PC라든지 CPI가 좀 높게 나왔어요. 그 네. 부분에서 이제 쉘터랑 에너지 부분이 좀 상당히 있고 이게 이제 기간에 따라서 비중이 30% 15% 이렇게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과연 연속적으로 진행이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최근에 이런 또 데이터들을 보게 됐을 땐 조금은 완화가 되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아지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남아있고 또 재선이 있을 때 나스닥이 부러진 적은 없는데 그것도 뭐 2009년 이후부터는 없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이제 뭔가 금리 인하를 하고 정책적으로 뭔가 좀 이슈를 퍼트려내려면 그 마지노선이 좀 9월 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그런 데이터들이 뭐 앞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지금보다 월등하게 데이터상으로 이건 진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올 정도의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9월엔 인하를 하겠지라는 심리가 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스토리로 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계속적으로 롱이 잡힐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이 됐다면 전거래일 이제 옵션 만기일에서 사실 선물이 많이 던지면서 한번 지수의 조정이 있었잖아요. 금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매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CPI에 대한 넘버에서 굉장히 불안감이 네.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 부분에서도 나름대로의 좀 긍정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롱 포지션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은 상승은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되 대신에 당연히 변동성은 생기겠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의 대응 전략만 잘 짜주신다면 충분히 잘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표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도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굿뉴스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나요? 네,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뭐 금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러니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고용 지표 때문에 다시 좀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이게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기 전부터 지금 지수가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딱 FOMC 이후에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 두어 차례 정도 나왔었는데 그걸 파월 의장께서 완전히 딱 묵살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걸 사람들이 확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인하에 대한 부분도 올해 뭐 2차례 하냐, 1차례 하냐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한 번 정도 이렇게 할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걸로 이렇게 판명이 났죠.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가 이제 금리 인상은 없고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 금리 인하로 갈 거야라는 쪽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잡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시장은 뭐 상승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약간 고점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증시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의 GDP가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국내 GDP 1분기 또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있고 미국 경기가 좋으면 우리나라 지금 수출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중에 미국이 굉장히 이제 커진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뭐 당연히 국내 증시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제 매크로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있었던 부분으로 조정을 받았던 게 해소가 되는 그런 흐름이고 지금 뭔가 바뀐 거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이 반응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 우리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유가가 일시적으로 좀 올랐던 부분들 이런 것 때문이다. 그렇다면 물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잡힐 것이고 그에 따라서 뭐 이제 금리 인하하는 것 자체가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너무나 지금 경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기업들의 실적 이런 부분을 보고 시장은 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국도 지금 신고가 랠리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독일도 지금 신고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지수들이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도 뭔가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물가 지표에서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만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 힘이 꺾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굿뉴스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대표님 말씀대로면요, 이제 실적에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해서 가장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업종은 어느 쪽이세요? 지금 아무래도 수출입 동향에서 잘 되고 있는 기업들, 반도체가 뭐 적자의 터널을 지나면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그 뭐 기저 효과로 굉장히 이제 수출이 잘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오늘 화장품 굉장히 강한데 화장품도 지금 뭐 중국을 넘어서서 글로벌적으로 지금 판매가 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환율이 지금 좀 높은 상황에서의 어떤 수출이 잘 되는 그런 기업들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고 추세적인 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른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을 스터디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닥에서 막 기고 있는 이런 걸 보기보다는 우상향 흐름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밸류적으로 이게 이제 미래의 어떤 실적을 너무 선반영해서 올라간 그런 것들 말고 여전히 어떤 그 밸류 대비해서 뭐 미래 2년, 3년, 그러니까 포워드 실적 대비해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반대로 이제 배드 뉴스도 어떤 걸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뭐 딱히 그렇게 막 대단하게 배드 뉴스는 안 보이긴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눈에 띄었어요. 그 일본이 금리 이제 인상을 할 수 있다. 연말까지 한 3차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미국과 금리의 괴리를 생각했을 때 3차례 올린다고 해서 뭔가 그 일본의 엔캐리, 해외에 퍼져 있는 엔캐리 자금들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문제를 크게 일으킬 만한 그런 요인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뭐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좀 급격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금의 이동이 크게 일어나면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두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그냥 배드 뉴스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이려고 한 게 엔저 현상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엔고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또 어떤 업종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뭐 자동차나 조선 이런 쪽이 맞을까요? 그때 이제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약간 경쟁 위치에 놓여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이 일본을 따라서 이렇게 뭐 엔고가 가듯이 원화가 이제 강세로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는가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가 이제 약세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다른 환율들은 다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결국은 뭐 또 수출입 관련된 종목들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가서 만약에 환율이 뭐 1,200원, 1,100원대까지 밀린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내수 관련된 기업들 이런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원자재를 이제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생기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화와 원화의 변동성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배드 뉴스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뉴스일까요? 네, 저는 브라질 80년 만에 폭우로 좀 선정을 했는데요. 이게 도대체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브라질 쪽에서 이제 좀 작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대두라든지 뭐 좀 주요한 이런 또 소프트 곡물 쪽을 상당히 많이 생산을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물 가격이 조금 원자재 선물 가격이 좀 들썩들썩 거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사실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3대 시장 중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그 나라에서 작황이 피해가 생기면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영향을 계속 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식료품 관련된 부분에서 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들은 다 소비자가 또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는 이슈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있었죠. 뭐 구리 같은 비철금속 같은 경우도 광산이 이제 뭐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생산량이 굉장히 감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브라질이 폭우가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또 가뭄 때문에 또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광산 지역에서도 이런 기후 때문에 생산을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엔 또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될 수 있고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뒤로 늦추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에 따라서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안 좋은 이슈지만 어쨌든 요 이슈 자체가 사실 가볍게 보면 그냥 특정 지역에서 이슈지만 우리나라 이제 세계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한쪽 시장이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박살났기 때문에 유럽 시장도 많이 안 좋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적으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특정한 지역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이게 다 연결돼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이제 부분에서 선물 가격이 어느 정도로 연동이 돼서 움직일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물가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배드 뉴스로 좀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브라질에서는 홍수가 나타나고 있다면 러시아에서는 뭐 서리 피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관련주들도 반응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대체로 보니까 음봉을 좀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대응 전략이 괜찮은 걸까요? 아마 좀 계속적으로 이슈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금일 이제 음봉이 나오는 것은 사실 최근에 시장의 거래 대금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아시겠지만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전거래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도 실적 발표 나오면서 뭐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은 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장에서도 엘프뷰티라든지 뭐 에스티로더 같은 종목군들이 또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면 첫날 우리나라에서 강했고 미국장에서도 강했고 또 이제 좋은 실적과 좋은 리포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는 수급 하나 있죠. 그다음에 삼성에서 전거래일에 갑자기 자율주행 안 하고 로봇 한다라고 해서 지금 로봇주 신선하게 탁 나왔죠. 그리고 뭐 불패 지금 최근에 뭐 불패 산업이죠. 변압기 전선 뭐 이거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산업군들이 일단 꽉 잡고 있는 상황이고 또 SM에서는 또 매각 관련된 이슈가 다시 재부각되면서 뭐 키이스트라든지 SMCNC 이런 종목군들 또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좀 뭔가 돈이 갈 만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홍수는 사실 오늘 새롭게 있었던 이슈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주가의 움직임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장 초반에는 수급이 붙었지만 더 신선하고 더 실적 베이스고 조금 더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또 차익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이슈가 또 한 번에 또 바로 사라지는 이슈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가의 변동성은 추후에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의 변동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상승 섹터, 하락 섹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상승하는 섹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선주가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리값이 급등하고 전력 수요 증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섹터입니다. 5.33%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리한 섹터, 해운 섹터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이렇게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해운 섹터 전반에서도 훈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65%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한 섹터는 화장품 섹터입니다. 실리콘투가 1분기에 호실적에 힘입어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장품주 전반으로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3.78%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한 섹터는 국내 상장 중국 기업입니다. 이 안에서는 윙이푸드가 가장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혈병 관련주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관련주의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리한 섹터 엔터테인먼트입니다. SMCNC와 키스 주가가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두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주관사 선정 작업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섹터 전반은 2.14%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하락하는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섹터 오늘 공통점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보자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섹터 전반 사실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수출 데이터 전반적으로 호재가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은 쉬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는 온디바이스 AI가 가장 약합니다. 2.65%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리한 섹터는 LED 장비로 2.55%, 3D 랜드에서는 2.42%, 유로오피 반도체 2.39%, 반도체 장비 섹터 역시도 2%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락을 보이는 sek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의 흐름을 조금 더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화장품이 될 수밖에 네. 없겠죠.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들 어저께 사실 실리콘투가 상한가를 가는 거 보고 네. 정말 야 이거 너무 여기서 상한가가 간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흐름이었었고 또 상한가의 어떤 그 매도 호가 잔량이 대단했는데 그걸 또 소화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좀 주목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이제 잘 나왔어요. 클래시스가 일단 스타트를 끊었는데 네. 그걸 이제 실리콘투가 이겨내면서 이제 올라간 부분이고 보니까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나온 부분에서 기대치가 130억이었는데 200억이 넘는 네. 그런 영업이익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전망치 역시 이제 상향되면서 현재 주가 굉장히 뭐 저렴하다 이런 논리가 이제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뭐 지금 거의 상한가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뭐 대장주라고 해야 되겠죠. 실리콘투가 네. 현재 화장품 섹터에서 대장주 그리고 뭐 오늘 토리모리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거의 뭐 화장품이라는 화장품주들은 네. 시세들이 안 나오는 게 없을 정도로 오늘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중소형주 단에서의 이제 그런 흐름들이 올라오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오늘 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동안에 이제 계속 시장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어떤 신선함에 좀 목말라 있는 상황에서의 이런 화장품 sek터의 강세 그리고 중국에서의 어떤 경기 회복과 국내에 들어오는 여행객들의 증가 추세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서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실적적으로 여전히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 안에서 이제 또 순환매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섹터 한번 잘 찾아보는 게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부분이 이제 그 반도체 쪽의 하락인데 네. 이게 보면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아니면 뭐 뉴로모픽이라든지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실적을 좀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기보다는 그 AI 반도체 열풍에 의해 가지고
실적 대비해서 좀 과하게 올랐다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상증자 악재까지 이제 겹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추세적으로 상승하던 그 섹터 거기서 지금 추세를 이탈하는 종목들이 좀 속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업적인 내용들, 실적이 향후 나오는 부분들이 이 반도체 사이클을 따라서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그 밸류가 크게 무리가 없다라면 저는 요거를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세 이탈 시에는 좀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화장품주에서 좀 급등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특히나 뭐 실리콘투 같은 경우 어제도 뭐 상한가, 오늘도 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이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밸류적으로 나올 실적에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뭐 CJ 같은 경우에 지금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리브영 관련해서 이제 중국에 매장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중국 진출하는 게 예전만큼 그런 어떤 호재인가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하지만 네. 왜냐하면 거기서는 또 그 자국 뭐 상품 뭐 이런 것도 운동하거나 불매 운동하게 되면 또 문제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어찌됐든 이 매출이 매장이 확대되고 매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이따 뭐 소개해드리겠지만 뭐 네.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뭐 그런 기업들 여전히 포드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화장품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바라보신 특징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흐름이 특징적으로 보이셨나요? 네, 뭐 일단 저는 뭐 전선이나 이런 거를 좀 보고 있긴 한데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저는 해운이랑 엔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뭐 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운임 지수가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또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에 과연 이제 뭐 KRX라든지 이런 쪽에서 과연 어떤 산업이 제일 많이 올랐는가? 단연 운송입니다. 운송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9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뭐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쪽이 운송이랑 뭐 바이오 헬스케어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또 운임 쪽이 엮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제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엔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약간의 지정적 리스크도 당연히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운임 지수에 대한 기조가 이전처럼 좀 강해질 확률이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HMM이나 페노션 같은 종목군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전거래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HMM과 페노션은 계속 움직였지만 대한해운이나 흥하해운 같은 종목군들은 잘 안 움직였거든요. 결국에는 대형주가 먼저 움직임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소형주들이 좀 쫓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본업적으로 보시게 되면 좀 큰 쪽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묵직하게 이제 대형주들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서 좀 쫓아가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물류 산업들이 자꾸 엮이고 있죠. 아마존도 우리나라 진출하고 있죠. 알리테모 관련된 이슈도 있고 네이버도 뭐 지금 물류 쪽 빨리 한다고 난립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또 국내 물류 관련된 종목군들에도 수급이 옮겨 나갈 수 있고 또 3자 회사라고 해서 육해공을 다 하는 그런 물류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쪽에서도 수급이 한번 순환매가 돌면서 그쪽 테마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엔터 같은 경우는 단연 SM에 대한 개별적인 네. 이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워낙 그쪽이 또 튀겨 나가니까 나머지 그냥 산업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 라인이 되는데 지금 호재와 지금 악재가 약간 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이브 건 어쨌든 빨리 이슈가 네.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뭐 실적이나 이런 YG도 실적 발표하는데 예상보다도 훨씬 더 안 좋았죠. 원래 1분기는 엔터가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을 좀 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이슈권이 또 지나가게 되면 결국엔 또 본업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뭐 하이브는 리스크만 해소가 되면 아마 제일 탑픽이 될 것 같고 항상 이런 노이즈가 없는 쪽은 또 JYP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게임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 종목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는 좀 주가가 반등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요즘 게임주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뭐 게임주 계속 이야기를 제가 드릴 때마다 했던 게 올해가 게임 섹터의 어떤 실적의 턴어라운드 원년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크래프톤도 일단 인도 쪽에 어떤 그 유저들의 증가라든지 뭐 신작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나이트크로의 이제 글로벌 런칭, 넷마블 같은 경우는 나 혼자만 레벨업. 네. 이게 이름이 나홀로 레벨업이라고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지적을 당했는데 어쨌든 그 신작이 요번에 이제 나오면서 제가 이제 잠시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게임 자체가 그 웹툰의 스토리를 좀 따라가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뭔가 웹툰을 다시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주고 뭔가 거기서 내가 플레이를 하면서 이 같이 스토리를 만들어간다라는 그런 재미를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아침에 봤을 때는 매출 40이었습니다. 뭐 출시한 지 하루 만에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폭제가 돼서 뭐 게임주들을 조금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뭔가 그 구조조정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다짐 속에 그리고 사업 뭐 매각해가지고 자사주 매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죠. 주가가 황제주였습니다. 100만 원짜리였는데 5분의 1 토막이 지금 나 있네요. 월봉을 보면 뭐 거의 전저점까지 이렇게 내려온 상황에서의 반등인데 글쎄요 이게 기존에 그 하고 있던 방식의 틀을 과연 깨고 새롭게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은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 뭐 추세를 좀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뭐 더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1만 한 2천 원이나 3천 원 위로 주가가 좀 안착을 해준다면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주구장창 내려오던 주야장천이죠. 주야장천 내려오던 그 하락 추세를 좀 전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뭐 게임 관련 섹터 전반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랜 기간 좀 쉬었던 섹터들이 지금 순환을 한 번씩을 도는 그런 그림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다 장이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특정 섹터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면 밸류가 목에 찼다라는 생각이 들 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사람들이 또 찾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게임 섹터들도 좀 잘 보면서 새로운 신작들은 어떤 게 나오고 그로 인해서 실적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밸류가 너무 과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 잘 따져보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에서 좀 판호를 그래도 조금 열어주고는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게임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뭔가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게임사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공부를 해두고 관심권에 두고 추세 상승으로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 일단 우선으로 보고요. 이후에 좀 추세 돌리는 과정을 보면서 후발주들도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게임주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어디에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금융에서 들고 왔습니다. 이제 뭐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ELS다, 뭐 PF다, 뭐 말이 많은 상황인데 대부분이 뭐 충당금이나 이미 이제 이슈가 노출이 됐고 거기에 따른 좀 실적에 대한 평가들을 좀 명확하게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주들이 앞으로 뭐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저 PBR 쪽에서 계속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산업군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주변국들의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들의 움직임들에 따른 그런 기관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좀 이번에 이렇게 눌림이 나왔을 때마다 담는 게 과연 이제 좀 기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금융 쪽을 들고 왔고 똑같은 종목으로 좀 들고 왔었는데요. 제가 KB금융을 들고 왔었거든요. 아무래도 산업 쪽에서 봤을 때 뭐 메리츠 금융지주도 정말 매력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좀 저 PBR 쪽에서는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고 좀 금융주들을 뒤흔드는 그런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 사업 부분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좀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그런 이제 수익금들이 높다 보니까 이런 1S로 좀 충당금 빠지고 그다음에 이전에 또 작년에 또 해놓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수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부정적인 요인도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현금 배당이라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상반기 때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를 나타냈는데 2분기 때 또 추가적인 이제 또 소각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자사주 매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각까지 이어지는 것은 정말 명확하게 주식수를 줄이면서 주주들에게 이런 환원을 한다라는 거고 또 이제 주당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배당금까지 주기 때문에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느 순간 봤을 때 벌써 직전 고점 라인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또 뚫어주면 고가 라인 계속 갱신하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주가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가는 흐름들 뭐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쫓아가는 부분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79,400원대이고 오늘 이제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좀 유지가 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좀 눌리더라도 다음 거래를 뚫어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75,500원에서 8만 원 사이에서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88,000원 1차로 보는데 뭐 증거가 리포트 보면 좀 더 상박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손절 라인은 67,000원인데 사실 해당 종목이 여기까지 빠지면 손절보다는 좀 2차 매수가로 다시 좀 접근해 보시는 가격대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원픽 종목 KB금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의 원픽 섹터 아까 소개를 해주셨죠?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일단 원픽 섹터, 화장품 섹터를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출 잘 되는 어떤 섹터 내에서 화장품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클래시스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실리콘투 실적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 한 14, 15일까지 이제 그 1분기 실적 발표를 쭉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섹터 내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데 아직도 밸류는 여전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 화장품 섹터, 뷰티 섹터 이쪽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종목 이야기도 한 번 더 전해주실까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최근 한 2, 3일 정도 화장품 섹터 강하게 올라오면서 그동안에 4만 원대에서의 박스권 행보를 좀 이어왔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 그 신고가로 돌파가 나오면서 시세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OEM, ODM 쪽에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이제 이 판매가 증가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문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포워드 실적 컨센서스 잡혀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가총액이 약 한 5천억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실적 전망치가 643억, 네. 내년에 한 787억, 뭐 내후년에 한 1,0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향후 뭐 꾸준하게 우상향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화장품 섹터 내에서 밸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공략을 해보는 걸로 오늘 선정을 해왔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이제 원픽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일단 매수가는 한 46,5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할 매수로 단기간에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왔고 신고가 갔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눌림이 나올 때 싸니까 그리고 섹터 좋고 실적은 좋아지니까 저점 매수를 계속 이어가신다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 57,000원 정도 그러면 시총 한 6천억에서 7천억 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나오는 영업이익에 좀 부합하는
뭐 적정 주가보다는 약간 뭐 저평가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이제 그 정도 올라왔을 때 가격은 뭐 더 올리던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손절가 사실 조정 시 계속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손절을 나는 잡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2,900원 정도 이탈하면 비중 좀 축소했다가 저가에서 돌리는 흐름 나올 때 추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원픽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상승 출발했지만 코스닥은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강하게 부각되는 종목 골라보고 싶으시다면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들 확인하시고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나가 포착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BGF 리테일입니다. 차트와 수급은 70점 받았고요. 실적과 모멘텀, 신호 강도는 모두 6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는 67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 지난주 실적을 발표했죠. 매출은 소폭 늘었으나 순이익은 15%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2분기에는 차별화 상품 확대를 통해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장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 0.7% 넘게 오름세 보여주기도 했는데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1% 가까운 내림세 보여주면서 13만 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원택입니다. 차트와 신호 강도는 75점 기록했고요. 실적과 모멘텀, 수급은 모두 70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72점으로 스윙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원택의 자회사 원택아시아가 지난 1월 올리지오 이후 추가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택 역시나 오늘 장중 2%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내 힘이 빠지면서 현재 2%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콜마 B&H입니다. 수급은 70점 받았고요. 모멘텀과 차트, 신호 강도는 모두 65점 기록한 가운데 실적은 60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65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ODM 기업인 콜마 B&H는 타마플렉스를 개발하고 또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타마플렉스의 공급 및 제품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의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하락세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내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현재는 3%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16,1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세나가 포착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 자세한 전략은 6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게임주 오랜 조정 후에 반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작 스케줄과 실적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시에는 운송 섹터의 강세가 전망되니까 이점까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